시집 온 니가 무슨 니 땅이야. 다 식구 땅이지.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땅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박종민. 시동생이었어요. 제 동의도 없이 친정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 사라진 거였죠.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아, 너무 참고만 살지 마라.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제 이름은 정미경. 30년간 시댁을 위해 살아온 며느리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번쩍이며 지나갔고 저는 검은 상복 소매를 쓸어내리며 한숨을 삼켰어요. 옆자리에 앉은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창문에 기댄 채였고 뒷좌석에서는 오빠 내외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어머니는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병실 침대 옆에 앉아 하얗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미경아, 너무 참고만 살지 마라. 그 말의 무게가 어땠는지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선 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음식 날라 나르고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절을 받았어요. 30년간 시댁에서 익힌 참을성이 친정 장례식에서도 저를 지탱해줬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오빠가 저를 살짝 불러 세웠어요. 장례식장 로비 구석 자판기 앞에서 오빠는 캔커피를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어머니가 내 몫으로 남겨둔 게 있어. 뭔데요, 오빠? 시골 땅 한 필지. 평수는 작지만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남기셨어. 등기는 아직 안 됐고 문서는 내 시어머니한테 맡겨뒀다더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제게 뭔가를 남겨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평생 시집살이 하느라 친정에 자주 가지도 못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절 생각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한테요? 응.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그랬나 봐. 내가 나중에 찾아가면 될 거야. 오빠는 어깨를 툭 두드리고 돌아섰고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멍하니 자판기 불빛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30년간 제가 모셔온 그분이 제 유일한 유산을 보관하고 계시다니. 당연히 돌려주시겠죠. 의심할 이유도 없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서니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희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물으셨죠. 장례 잘 치렀어? 예, 어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겠다. 들어가서 쉬어.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시어머니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읽었어요. 눈썹이 평소보다 더 내려가 있었고 입꼬리도 굳어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너무 지쳐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장독대 뚜껑을 열어 된장을 퍼내다가 빨래를 넣는데도 자꾸만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무 참고만 살지 마라.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 친정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남긴 땅 문서요. 오빠가 어머님께 맡겼다고 하던데.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벗고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아, 그거. 금고에 넣어뒀는데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구나. 예.
열쇠를요?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해. 나중에 찾으면 줄게. 말끝이 퉁명스러웠어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 속에서 뭔가 불안한 게 꿈틀거렸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반찬을 집어드시던 시어머니가 문득 입을 여셨죠. 종민이 요즘 힘들다더라. 사업이 안 풀려서. 종민이는 남편의 동생, 제 시동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것저것 사업을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돈을 보태줬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대. 어머니,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도 동생인데 어쩌겠니? 가족이 도와줘야지. 저는 입을 다물고 국을 떠먹었어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응, 종민아. 지금은 좀. 나중에 얘기하자.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돌아왔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셨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 남편과 방에 누웠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시동생이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응. 좀 급한가 봐. 그런데 우리도 여유가 없잖아요.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근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죠. 너무 참고만 살지 마라. 그리고 오빠의 말도. 땅 문서는 내 시어머니한테 맡겨뒀다더라.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무겁고 불안했어요. 마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해시태그 이 챕터 전개 마이너스 갈등 심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널고 마루를 닦았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죠. 땅 문서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금고 열쇠를 못 찾으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여쭤봤을 때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찾으면 주겠다고 했잖아. 자꾸 물으니까 기분이 안 좋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익힌 습관이었어요. 시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참고 넘어가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는 것.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무 참고만 살지 마라. 어느 날 오후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오빠와 마주쳤어요. 오빠는 고등어를 고르다 저를 보고 손을 들어 반겼죠. 미경아, 잘 지내냐? 네, 오빠도요. 땅 문서는 받았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오빠는 당연히 제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시어머니가 금고 열쇠를 못 찾으셔서. 열쇠를? 그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오빠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저는 얼른 손을 저었죠. 괜찮아요, 오빠. 곧 찾으실 거예요. 미경아, 그 땅은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남긴 거야. 내 거라고. 알아요. 근데 시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기 싫어서. 오빠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너 그러다가 또 손해본다. 확실히 챙겨. 시장 바닥에 생선 비린내가 올라오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빠와 헤어졌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종수야, 종민이 정말 급하대. 이번 주까지 돈을 마련 못하면 계약이 날아간다잖니. 어머니, 제 통장에도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니? 동생이 망하는 걸 그냥 볼 거야? 남편의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저는 가만히 당근을 씻으며 대화를 들었죠.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빨리 좀 해. 시간이 없어. 부엌 수돗물 소리에 그들의 대화가 묻혔어요. 저는 손에 힘을 주어 당근을 문질렀지만 가슴 속에선 뭔가 불안한 게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죠. 힘든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시동생 일 때문에 고민이에요?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제 친정 땅 문서 말인데요. 응? 시어머니가 아직도 안 주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까요?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눈빛이 잠깐 흔들렸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열었죠.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찾으시면 주실 거야. 근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래도 재촉하지 마. 알았지?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 쿠션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죠. 30년 동안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했던 순간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들. 며칠 뒤 시동생 종민이가 집에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큰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형님 계세요? 응, 들어와라. 종민이는 운동화를 벗어 던지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나가며 인사했죠. 형수님, 안녕하세요. 응, 왔어. 짧은 인사였지만 그의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도 며칠 안 감은 듯 기름졌죠. 저는 팔을 썰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진짜 죄송한데요. 이번 주까지만 자금을 마련하면 계약이 성사돼요. 종민아, 나도 여유가 없어. 형님,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종수야, 동생 좀 도와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 어머니, 빨리 생각해봐. 시간이 없다잖아. 부엌 칼질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도마에 놓인 팔을 내려다보며 숨을 참았죠. 방법.
자꾸만 그 단어가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오더니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응? 내 친정 딱 말인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이불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왜요? 그 땅이 얼마짜리야?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냥 제 앞으로 남겨주신 거라고만 들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죠. 여보, 설마 그 땅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남편은 얼른 불을 끄고 누웠어요.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지만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종수야, 어떻게 됐어? 생각 중이에요, 어머니. 빨리 해. 종민이가 매일 전화해서 난리야. 알겠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지만 제 안은 어두웠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단단히 마음먹고요. 어머님, 땅 문서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는 안경을 벗고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표정이 싸늘했죠. 또 그 얘기야? 죄송하지만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라서 제가 직접 보관하고 싶어서요. 금고 열쇠 못 찾았다니까. 자꾸 재촉하면 기분 나빠. 하지만 벌써 2주가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움찔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너무 참고만 살지 마라.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말했습니다. 제 땅이니까 제가 직접 보관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내 땅? 시집 온 내가 무슨 내 땅이야. 다 식구 땅이지.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된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차갑게 저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죠. 며느리가 어디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30년 동안 내가 너 어떻게 대했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나가봐. 기분 나쁘니까. 방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오빠가 줬던 메모지가 있었죠. 거기엔 땅의 집원과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꺼내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남편은 일찍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죠. 시어머니의 차갑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집 온 내가 무슨 내 땅이야. 다 식구 땅이지. 식구 땅.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30년간 이 집 식구로 살았지만 정작 제 것은 하나도 없었죠.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제 이름으로 산 물건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오직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남겨주신 단 하나의 유산마저 제 손에 쥘 수 없다니. 새벽 4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죠.
동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유로워 보였어요. 부럽더라고요. 아침이 밝았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셨죠.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종민이 온다. 예. 점심 준비 잘해놔라. 애가 요즘 힘들어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시동생이 올 때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 그리고 결국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이야기. 점심 무렵 시동생이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더 초췌한 얼굴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번엔 확실해요. 종민아, 나도 돈이 없어. 그럼 대출이라도. 대출도 한계가 있어.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방법이 있어. 그 말에 부엌 칼질이 멈췄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죠. 무슨 방법이요, 어머니? 미경이 친정 땅.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손에 쥔 칼이 도마 위로 떨어질 뻔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가져다 댔어요. 형수 땅이요? 어차피 안 쓰는 땅이잖아. 팔면 되지. 어머니, 그건. 남편의 목소리가 망설임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죠. 그럼 동생이 망하는 걸 그냥 볼 거야? 가족이 급한데? 형수님이 동의하실까요? 동의? 시집 온 며느리가 무슨 동의야.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시야가 흐려졌죠. 알아서 한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목구멍까지 치솟았죠. 저는 부엌 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시동생은 눈을 피했어요. 엿듣고 있었어? 제 땅인데 제가 들으면 안 돼요? 이것 봐. 며느리가 어디 목소리를 높여?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이에요. 제 동의 없이 팔 수 없어요. 동이고 뭐고 가족이 급한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30년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살았으면서. 먹고 살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명절엔 20가지 음식 만들고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그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도리라고요? 그럼 제 땅을 마음대로 파는 건 어머님 도리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으로 탁자를 탁 치셨죠. 이것이 정말 고작 땅 한 필지 때문에 이 난리야? 고작이 아니에요. 그건 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이에요. 남편이 급히 일어나 제 팔을 잡았어요. 미경아, 진정해. 어머니 앞에서 이러면 안 돼. 여보는요? 여보는 제 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죠.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싫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빠가 준 메모지를 꺼내 다시 펼쳤죠. 땅의 집원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 손가락으로 어머니 이름을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왜 이 땅을 제게 남기셨어요? 이 땅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이 없었다면 저는 영영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 집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30년 동안 무엇이었는지,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시어머니 시중 드는 사람, 남편 뒷바라지 하는 사람,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였던 거예요. 저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빨랫줄에 걸린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무 참고만 살지 마라. 그래요, 어머니. 이제 그만 참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죠. 미경아, 오빠, 나 땅 등기부등본 좀 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 왜? 시어머니가 안 주시나? 응.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오빠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경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떼어볼 수 있어. 공인인증서 있으면 돼.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움직였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고 땅 지번을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소유자 이름란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소유자 박종민.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시동생 이름이었죠. 언제 바뀐 걸까요? 어떻게 바뀐 걸까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등기일자를 확인했죠. 3주 전이었어요. 어머니 장례식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 이미 땅은 팔린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금고 열쇠를 못 찾았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남편이 생각해보겠다던 것도 이미 끝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컴퓨터를 껐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가웠죠. 30년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그 대가가 이거예요?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에 오래된 여행 가방이 있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옷을 몇 벌 집어넣었어요. 세면도구, 속옷, 양말. 많지 않았어요.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미경아, 아까는 미안해. 어머니가 워낙 화가 나셔서.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어요. 여보, 제 땅 이미 팔렸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했어요. 시동생 이름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미경아, 들어봐. 종민이가 정말 급해서. 언제 팔았어요? 3주 전. 제 어머니 장례식 직후네요.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저는 피식 웃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세요? 여보는요, 제가 뭐예요?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여보 옆에서 살았는데 저는 여보한테 뭐예요? 아내예요.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저는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며칠 친정오빠 집에 갈게요. 미경아.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제발 이러지 마. 저는 남편을 지나쳐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앉아 있었죠.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어디가?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요. 언제 와? 모르겠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것 봐. 고작 땅 한 필지 때문에 집을 나가네. 고작이라고요. 고작이 아니에요. 이건 제 존엄이에요. 오빠 집 앞에 섰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죠. 초인종을 누르자 올케 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미경 씨. 언니, 며칠만 있다 가도 될까요? 올케 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 따뜻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죠. 들어와요.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올케 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제 가방을 받아들고 안방으로 안내해 주셨죠.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포근했어요. 씻고 나와요. 저녁 준비할게요.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30년 만에 시댁이 아닌 곳에서 자게 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미경아, 집에 와. 얘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친정 어머니 영정 사진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죠. 어머니, 제가 잘하는 건가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그 미소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녁을 먹으며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땅 문서 이야기, 시어머니의 거짓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한 것, 모든 걸요.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탁자를 쾅 쳤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장 가서. 오빠 안 돼요. 왜? 제가 해결할게요. 미경아, 넌 30년 동안 맨날 참기만 했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번엔 달라요. 올케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어요. 미경 씨,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고맙습니다, 언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시댁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지만, 그날은 아침 8시까지 잤죠.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편안할 수도 있구나. 아침을 먹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땅이 불법으로 넘어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장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박앤박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에 대해서요? 토지, 명의 이전 문제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떨렸지만 해야 했어요. 오후 2시 반, 저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인데,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었나요? 법무사 사무실은 오래된 빌딩 3층에 있었어요. 낡은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접수대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3시에 예약한 정미경인데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얼굴이었죠. 혜숙 씨? 어머, 미경 씨? 이혜숙. 제가 결혼하기 전 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지만 얼굴은 여전했죠. 다만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고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여기 왜 왔어요? 저 상담 받으러 왔어요. 해숙 씨도요? 해숙 씨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나도 시댁이랑 재산 문제로. 시댁이랑요? 응.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있어서. 우리는 짧게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 서로의 아픔이 보였죠. 미경 씨는 무슨 일로?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어요. 해숙 씨는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 씨,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명의를 이전한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정말요? 그럼요. 근데 가족이랑 법적으로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각오해야 해요. 각오요? 미경 씨를 공격할 거예요. 불효녀라고, 배은망덕하다고, 가족을 배신했다고.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견딜 수 있어요. 이제 그만 참고 싶어요. 해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 씨, 내가 도와줄게요. 예. 나도 비슷한 일 겪었거든요. 시댁에서 내 명의로 된 땅을 마음대로 팔려고 했어요. 싸웠죠. 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진짜요? 응. 쉽지 않았어요. 10년이 걸렸어요. 가족들은 나를 원수처럼 봤고 친구들도 떠났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내 권리를 지킨 거니까. 해숙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 단단함이 저에게 전해졌죠. 해숙 씨,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모아요. 등기부등본, 시어머니가 문서를 보관했다는 증거,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 다 필요해요. 증거요. 그리고 절대 혼자 싸우지 마요. 증인이 필요해요. 내가 증인 서줄게요. 해숙 씨. 눈물이 났어요. 20년 만에 만난 동료가 낯선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마운지. 미경 씨, 울지 마요. 울면 지는 거예요. 해숙 씨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내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해요. 내가 아는 변호사도 소개해 줄게요. 이런 케이스 전문으로 하는 분이에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명함 글씨는 또렷했죠. 상담이 끝나고 저는 해숙 씨와 함께 사무실을 나왔어요. 석양이 빌딩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미경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어떻게 시댁과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미경 씨, 알아요? 이기고 나니까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킨 거잖아요. 해숙 씨는 대단해요. 미경 씨도 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시댁 살림 꾸린 사람이면 못할 게 뭐 있어요? 해숙 씨의 말에 힘이 났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결심을 다졌죠. 해숙 씨, 저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럼요. 내일 당장 연락할게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도와야죠.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해숙 씨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미경 씨, 힘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30년 동안 시댁에서 혼자였던 제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오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어둠이 내려도 불빛은 켜지니까 괜찮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어두워도 제 안에 불을 켤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오빠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오빠,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진심이야? 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오빠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자.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오빠.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30년간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언제 땅 문서를 맡겼는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제 싸움이니까요. 제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니까요. 노트 첫 장에 제목을 적었어요. 30년의 기록. 그리고 그 밑에 작게 한 줄 더 적었어요. 이제 그만 참겠습니다. 이틀 뒤 혜숙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역 근처 깔끔한 빌딩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리니 유리문 너머로 법률사무소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맞이해줬어요. 정미경 씨 맞으시죠? 저는 김정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책장 가득 법률 서적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혜숙 씨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간 노트를 펼쳤어요. 30년의 기록. 어머니의 유언. 땅 문서를 시어머니에게 맡긴 일 금고 열쇠를 못 찾았다는 거짓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한 명의 이전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했죠. 김정아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백한 불법명의 이전이네요. 정 씨의 동의 없이 이뤄진 거니까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증거만 충분하면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뭔데요? 원래 명의가 누구였죠? 어머님이셨나요? 네, 친정 어머니 명의였어요. 그럼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으셨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상속 절차요? 오빠는 그냥 제 앞으로 남겨졌다고만 했는데. 아니요. 오빠가 그냥 제 몫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타이핑했어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다시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머님 명의에서 바로 시동생분 명의로 넘어갔는지, 중간에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제가 해드릴게요. 집원 좀 알려주세요. 저는 메모지에 적어뒀던 집원을 건넸어요. 변호사는 컴퓨터로 검색하더니 화면을 저에게 돌려 보여줬죠.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 내역이 나와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첫 번째 이전, 시어머니 김옥분에서 남편 박종수로. 두 번째 이전, 남편 박종수에서 시동생 박종민으로. 날짜는 모두 3주 전, 같은 날이었어요. 어떻게? 남편 명의로 먼저 갔다가 시동생한테 간 거예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엔 가족들끼리 짜고 한 거예요. 배우자 명의로 먼저 넘긴 다음 다시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남편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남편은 몰랐을 거라고, 시어머니와 시동생만 알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남편도 공범이었어요. 정미경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을 건넸어요. 저는 벌컥벌컥 마셨지만 목이 타는 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정 씨의 동의 없이 이뤄진 명의 이전이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왜요? 남편분 명의로 먼저 넘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법적으론 부부 재산이니까 남편이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유언장이나 증여 증서나.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없었어요. 오빠 말만 있을 뿐이었죠. 증인은 있어요. 제 오빠요. 좋아요. 그럼 오빠분 진술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 씨에게 주려고 했다는 다른 증거들도 찾아봐야 해요. 문자 메시지라든지 통화 기록이라든지.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그 안에 적어 놓은 것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는 노트를 천천히 읽었어요. 시어머니가 금고 열쇠를 못 찾았다던 일, 남편이 땅값을 물어본 일, 시동생 자금 문제로 가족회의를 했던 일. 좋아요. 이거 다 증거예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50대 50이에요. 하지만 싸워볼 만해요. 그리고 설령 소송에서 지더라도 합의를 유도할 수는 있어요. 합의요? 네. 상대방이 귀찮아지면 합의금을 제시할 거예요. 땅값을 일부라도 받는 거죠. 저는 돈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죠. 죄송해요. 근데 정말 돈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땅을 돌려받는 것? 아니면 그들이 사과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이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는 걸. 제가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저는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끝까지 가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빌딩 로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며칠 동안 문자만 몇 통 왔지만 전화는 처음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경아, 어디야? 밖에 있어요.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돌아와. 남편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죠. 여보, 땅 명의가 여보 이름으로 먼저 넘어간 거 알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했어요. 여보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미경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어머니가 남긴 땅을 팔아먹고 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경아, 진정해. 사람들 보는데. 진정하라고요? 30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만 진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혼할 거야? 이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무겁고 날카로운 단어.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미경아.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친정 어머니 산소가 가고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어머니 산소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산비탈을 올라가니 어머니 묘비가 보였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죠. 어머니 미경이에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 빼앗겼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근데 어머니, 저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요. 너무 참고만 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울었어요.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죠. 어머니,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 제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어요. 따뜻했어요. 산을 내려오면서 휴대폰을 켰어요. 혜숙 씨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경 씨, 변호사 만나봤어요? 어땠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혜숙 씨. 소송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네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잘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우리 같이 이겨요. 그 문자를 보니 힘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오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었어요. 올케 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미경 씨, 어디 갔다 왔어요? 걱정했어요. 어머니, 산소 다녀왔어요. 그래요? 밥 먹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오빠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만나봤어? 네. 소송 진행하기로 했어요.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이제 그만 참고 싶어요. 오빠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 내가 옆에 있어. 고마워요, 오빠.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폈어요. 그리고 제목을 적었죠. 앞으로 해야 할 일. 첫 번째, 오빠 진술서 받기. 두 번째, 30년간의 증거 정리. 세 번째, 법정에서 진실 말하기. 마지막 줄에 작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를 되찾기. 일주일 뒤 김정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정미경 씨, 소장 준비 다 됐어요.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소장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통지가 가요. 각오하세요. 네, 알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오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미경아, 정말 괜찮겠어?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알아요. 근데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옆에 있을게.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죠.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너 정신이 나갔니? 첫 마디부터 고함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무슨 말이냐고? 소송을 걸었다며? 시어머니한테? 제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예요. 내 땅? 시집 온 내가 무슨 내 땅이야? 이 배은망덕한 것이. 귀가 먹먹했어요.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 동의 없이 명의를 이전한 건 불법이에요. 불법? 가족끼리 무슨 불법이야? 30년 동안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키웠다고요? 저는 어머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어디 시어머니한테 소송을 걸어? 세상에 이런 못된 것을 봤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말했죠. 어머님, 전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 뒤, 이번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도대체 왜 이래?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 왜 이러는 거야? 가족인데 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 가족이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여보,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제 동의도 없이 땅을 팔았겠어요? 그건 급한 일이라서. 급하면 다 돼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미경아, 이혼하고 싶어? 정말?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대로는 못 살아요. 너 정말. 법정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려서일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2시였죠. 시동생이었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저 종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죠.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제발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 사업이 이제 막 궤도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러면 다 망해요. 땅 담보로 대출받은 거거든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형수님,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종민 씨, 제가 가족이면 왜 제 동의도 안 받았어요? 그건 형수님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수님, 제발요. 전 정말 이번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민 씨,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형수님.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며칠 뒤 오빠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시댁이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제 옷가지와 개인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모. 내 물건들이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올케 언니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미경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살았던 집.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지었던 부엌. 빨래를 널었던 마당. 그 모든 것과 이제 이별하는 거였어요. 저는 상자를 방으로 들고 가서 하나씩 꺼냈어요. 낡은 앞치마, 설거지 장갑, 명절 때 입었던 한복. 하나하나가 3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혜숙 씨가 찾아왔어요. 미경 씨, 소식 들었어요. 시댁에서 물건 보냈다며? 네. 힘들죠? 네. 혜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 씨, 지금이 가장 힘든 때예요. 근데 이 고비를 넘기면 괜찮아져요. 정말요? 내가 그랬거든요. 나도 이혼할 때 시댁에서 똑같이 했어요. 물건 보내고 연락 끊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그럼 어떻게 견뎠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시간이 걸려도. 혜숙 씨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은행 동료들의 모임 단톡방에서 쪽지가 왔어요. 미경아, 무슨 일이야? 남편분이 우리한테 연락했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급히 전화를 걸었죠. 은주야, 무슨 소리야? 남편분이 우리 몇 명한테 전화했어. 내가 이혼하려고 시댁에 소송 걸었다고. 원래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이라고. 귀에서 윙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미경아, 진짜야?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은주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저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은주는 가만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경아, 미안해. 나는 내 편이야. 근데 일부 애들은 벌써 남편분 말을 믿는 것 같아.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 문득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땅도 소송도 다 포기하고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참고만 살지 마라. 그리고 혜숙 씨의 말. 지금이 가장 힘든 때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김정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저 정미경이에요. 네, 정씨.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제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제 험담을 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추가 소송 가능해요. 증거 있으세요? 네, 통화 녹음이랑 문자 있어요. 좋아요. 보내주세요. 같이 묶어서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쳤고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정미경,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잖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 통지서가 왔어요. 2주 뒤였죠. 저는 통지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시간이 온 거예요. 30년간 삼켰던 말들을 이제 법정에서 다 쏟아낼 거예요. 오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경아, 괜찮아? 네, 오빠. 괜찮아요. 조정 기일 나왔지? 네. 2주 뒤요. 내가 같이 가줄게. 고마워요, 오빠.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릴 적에 그랬던 것처럼요. 미경아,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줬어요. 오빠, 울지 마. 이제 거의 다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음을 삼키고 다시 통지서를 펼쳤어요. 2주. 2주 뒤면 저는 그들과 법정에서 마주할 거예요. 30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할 거예요. 무섭지만 해야 했어요. 이건 제 싸움이니까요. 조정 기일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30년 만에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였죠. 법정에서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남색 정장을 꺼냈어요. 단정하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미경, 넌 할 수 있어. 진실만 말하면 돼. 아침 8시, 오빠와 혜숙 씨가 함께 법원까지 동행해줬어요. 차 안에서 혜숙 씨가 말했어요. 미경 씨, 떨리죠? 네. 너무 떨려요. 괜찮아요. 진실은 당신 편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오빠가 제 팔을 잡아줬죠. 미경아, 내가 옆에 있어. 걱정 마. 법원 로비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도 안내받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았어요. 9시 30분. 조정실 앞 복도에서 저는 그들을 봤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30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들. 시어머니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초췌해 보였죠. 시동생은 불안한 듯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마치 남처럼요. 10시 정각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박종수, 정미경 씨 사건 들어오세요. 김정아 변호사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떨지 마세요. 침착하게 하시면 돼요.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긴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중년의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죠. 저희는 테이블 한쪽에, 시댁 식구들은 반대쪽에 앉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법정 테이블을 사이에 둔 거예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아 변호사가 일어나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남긴 땅, 시어머니가 보관하던 중 제 동의 없이 명의를 이전한 것, 남편과 시동생이 공모한 정황 모든 것을요. 시댁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부부 재산이므로 남편에게도 처분권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봤어요. 정미경 씨,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명절이면 20가지 음식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손주 키우는 일도 도왔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조정위원이 제지했죠. 잠깐만요. 계속 말씀하세요. 도리라고 하셨죠? 맞아요. 저는 도리를 다했어요. 30년 동안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단 하나의 유산을 제 동의도 없이 가져갔어요. 그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 땅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는 일이에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땅을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한 일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제가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앉았을 때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시댁 쪽을 봤죠. 피고 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동생 측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원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감정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변호사가 놀라 저를 봤죠. 죄송하지만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권리의 문제예요. 김정아 변호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아세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30년의 기록이 적힌 노트였죠. 저는 계산해 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을요.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 준비 30년이면 1950일. 명절 음식 준비 총 60회. 매번 평균 20가지 음식. 시어머님 병원 동행 5년간 주 2회. 손주 돌봄 3년간. 그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테이블을 손으로 쳤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다른 며느리들도 다 하는 일이야.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대단하지 않다고요? 그럼 어머님은 30년 동안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그게 무슨... 아니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이것도 못하냐. 옛날보다 맛이 없다. 그런 말만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감히...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어요. 진정하세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30년이었어요. 우리, 미경아. 처음엔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여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여보의 아내가 아니라 시댁의 머슴이 된 것 같았어요. 여보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어머니 땅, 제 동의도 없이 팔 때 여보는 뭐라고 했죠? 어쩔 수 없었다고. 가족이 급하다고.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여보한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저한테 먼저 말하고 제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왜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지난 2주 동안 작성한 문서였죠. 이게 뭔지 아세요? 조정위원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조정위원이 읽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30년간 제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거예요. 시동생이 비웃듯 말했어요. 돈으로 환산?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집안일도 노동이에요.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면 한 달에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어요.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30년이면 이 정도예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시댁 식구들이 숨을 멈췄어요. 3억 2천만 원이에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물론 저는 이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한 일들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그리고 제 친정 땅 시세는 1억 5천만 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쏟은 시간의 절반도 안 되죠. 형수님.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저는 제 땅을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과받고 싶어요. 진심 어린 사과요. 사과?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네. 30년 동안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여긴 것에 대해서요. 이것 봐라. 이게 무슨...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피고 측 합의 의사가 있으십니까? 시댁 측 변호사가 시어머니와 속삭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땅값의 30%를 합의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돈이 아니라 땅을 원해요. 그리고 사과를 원해요. 사과는 안 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해? 30년 동안 너 먹여 살린 게 잘못이야? 저도 일어났어요. 먹여 살렸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뭘 먹고 산 걸로 아세요? 나머지 반찬이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드시고 남은 반찬으로 밥 먹었어요. 새 옷 한 번 사본 적 없어요. 명절 용돈도 한 번 받아본 적 없고요. 그게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하인이었어요.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경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여보도 힘들었다고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여보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누구 편을 들지. 근데 저는요? 저는 선택권조차 없었어요. 무조건 참아야 했어요. 그게 며느리니까. 조정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네요. 오늘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을 잡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미경아, 정말 이혼할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대로는 못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세요. 미경아,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오빠와 혜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법원을 나와 햇빛을 마주했을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미경 씨, 수고했어요. 혜숙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떨렸지만 잘했어요. 고마워요. 오빠가 물었어요. 미경아, 괜찮아? 네. 이상하게 속이 후련해요. 30년 동안 삼켰던 말들을 드디어 다 쏟아냈어요. 이제 남은 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지. 어느 쪽이든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조정이 결렬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고 저는 매일 증거를 정리하며 준비했죠. 그 한 달 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조용했죠.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어요. 오빠 집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산책을 나갔어요. 30년 만에 제 시간을 가진 거였어요. 혜숙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셨어요. 그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죠. 미경 씨,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응.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혜숙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미경 씨가 스스로 찾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재판 일주일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나야.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중립적인 장소로 동네 카페를 정했죠. 카페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어요. 한 달 사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머리에 흰머리도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떻게 지냈어? 그럭저럭요.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경아, 나 많이 생각했어. 지난 한 달 동안. 내 말이 맞았어. 나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처음으로 남편이 인정했어요.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나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지. 그게 편했으니까. 내가 참아주면 집안이 조용했으니까. 그래서요?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당연히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여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셔. 내가 왜 그러는지. 그럼 이 만남은 의미가 없네요. 일어서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잠깐만. 들어봐. 뭐요? 나 혼자라도 사과하고 싶어. 땅은 돌려줄게. 종민이한테 다시 명의 넘기라고 할게. 정말요? 응. 그리고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분할 상환 계획서야. 땅값 1억 5천만 원을 종민이가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 내가 보증도 섰어.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계약서였어요. 시동생의 서명도 되어 있었죠.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땅도 돌려주고 사과도 할게. 그러니까요? 돌아와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혼자 사는 거 정말 힘들어.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제가 돌아가길 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입만 벙긋거리다가 고개를 떨구었죠.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땅 문제는 감사해요. 근데 우리 결혼 생활은 별개의 문제예요. 미경아, 재판 때 봐요. 카페를 나와 걸으면서 가슴이 복잡했어요. 남편의 사과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충분한가요? 30년을 채울 수 있나요? 재판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어요. 오빠와 혜숙 씨, 그리고 올케 언니까지 함께 해줬죠. 법정에 들어서니 시댁 식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양측 변호사의 진술이 오갔고 증거가 제출되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동생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피고 박종민은 원고 정미경 씨에게 토지를 반환하고 그동안 사용한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은 동의하십니까? 김정아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양측 합의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판사가 안경을 벗고 시댁 식구들을 봤어요. 가족 간의 분쟁은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원고와 피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죠. 판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미경아. 그 호칭에 저는 놀랐어요. 평소에는 너 이거사라고만 불렀는데 제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혹독하게 시집살이 당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나는 생각했어.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우리 며느리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너한테. 법정이 숨죽였어요. 미안하다. 30년 동안 내가 한 일들 당연하게 여겼다. 내 마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내 어머니가 남긴 땅, 내 허락 없이 판 것도 미안하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이제야 알았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어머님, 너 없는 한 달이 너무 힘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이 없고 빨래가 쌓이고 집이 너무 조용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오라는 말은 안 하겠다. 내가 선택해라. 돌아오든 새로운 삶을 살든 난 내 선택을 존중하마.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도 변호사들도 모두 숨죽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근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돌아갈 수 있을지. 알겠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땅은 제게 돌아오기로 했죠.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남편이 다가왔어요. 미경아, 여보,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아. 그래도 기다릴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남편이 돌아섰어요. 등이 굽어 보였어요. 혜숙 씨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미경 씨, 이겼어요. 네. 이긴 것 같아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한 달 뒤, 땅 명의가 정식으로 제 앞으로 돌아왔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저는 친정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어머니, 땅 찾았어요.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중얼거렸어요.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참고만 살지 말라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시댁으로 돌아갈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할 거예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저는 오빠 집 작은 방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새 페이지를 열고 제목을 적었어요. 나의 새로운 시작. 첫 줄에 이렇게 적었죠. 55세 정미경. 30년 만에 나를 되찾았다. 그 밑에 작게 덧붙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다. 시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제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노트를 덮고 창가에 섰어요.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인 30년이요.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정미경, 수고했어. 이제부터 잘해보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저는 새로운 내일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비록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리고 저를 존중하며 살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제게 남긴 진짜 유산이니까요.